통신이론 2019년 6월 15일에 시행이 됐던 우리 경기도 9급 통신이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지방직 기출문제는요 비공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 보신 수험생들 있죠. 수험생들 기억에 의해서만 문제가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왔던 문제하고 어떤 문제 내용도 틀릴 수가 있고 또 그 내용은 흡사하더라도 그 지문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는데 이게 좋은 자료로 활용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 출제된 문제는 큰 변동 없이 다 제시가 되지만은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본 학생들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골자 내용만 가지고 그 다음의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경향이라든지 또 경기도에 나왔던 출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지문 같은 것도 좀 수정한 부분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양지를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자료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도 기출문제는 시험 문제가 좀 평이한 그런 수준으로 매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이론 교재의 예제하고 또 우리 문제 있죠? 통신이론 문제 이런 거 위주로 쭉 정리하면 또 기출문제 다른 우리 공무원 다른 쪽 이런 관련 기출문제도 쭉 풀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변조의 필요성. 이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변조. 그렇죠? 음성 신호를 멀리 보내겠다. 뭐 통신을 하든 방송을 하든. 근데 음성 신호는 우리가 보통 유효 음성 주파수가 전화할 때는 300Hz에서부터 3.4kHz의 저주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 우선 안테나 준비가 돼야만 대전력을 만들어서 장거리 멀리 통신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는 파장이 워낙 길어가지고 안테나 자체를 결론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인 반송파에다가 실어서 변조를 해야만 안테나도 짤막해지는 것이고 안테나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대전력 신호를 손실 없이 팍팍 쏘아주기 때문에 손실도 작아지고 또 간섭도 작아지고 잡음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조의 필요성은 우선 장거리 통신입니다. 장거리. 근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또 복사, 발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준비가 돼야 원하는 방향으로 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장거리 통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이외로 어떤 잡음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간섭, 잡음이나 간섭이나 손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SMB가 좋은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고주파인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 것이다. 이 고주파 신호가 자유공간에서 고주파 신호를 처리할 때는 저주파보다 전력이 좀 강해집니다. 고주파는 안테나도 짤막한 안테나의 빈폭이라고 하죠. 반치각이 파장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에는 비례하죠.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식으로 반치각이 또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반치각은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빈폭이 반치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그 방향으로 탁 원하는 전력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어떤 유해성 잡음 간섭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강인한 신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변조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FDM 다중통신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 방송 같은 FM 방송이나 TV 방송이 자기 공간에 맺혀가지고 이제 고주파를 따로따로 써버리면 이제 따로따로의 방송 채널, 통신 채널이 만들어지는 다중통신이 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1번이 틀렸죠. 쉬운 겁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그 키포인트 해설이 쭉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 해설도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2번에 AM P 변조파의 전력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AM은 효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 AM은 효율이 안 좋죠. 그래서 AM의 전력 효율은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은 AM의 전체 전력 PC의 1 플러스 2분의 m제곱이죠. 그 중에 정보를 갖고 있는 신호는 측파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측파대, 하측파대 두 개 전력은 PC의 2분의 m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정의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AM P 변조파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겠습니다. 2로 묶어요. 2로 묶으면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2분의 1 사인 오메가 MT. 오메가 M 할 때 요 M자가 모듈레이션 이제 변조 신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변조 신호의 주파수, 각 주파수예요. 오케이? 이게 신호파죠, 변조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반송파가 코사인 2000파이T가 반송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AM8 표현했으니까 이게 변조도 아니에요? 변조도. AM8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죠? 오케이? 변조도가 50%입니다. 그럼 여기 M 변조도 자리에 50%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정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9분의 1이 나올 겁니다. 9분의 1은 11.1% 이렇게 퍼센트로 고치면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100에서 11 빼면은 100에서 10 빼면 어떻게 되나요? 10을 빼면 90이고 89%가 되네요. 89%. 그러니까 약 90%는 전부 쓸데없는 손실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신호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 전력은 11% 전력밖에는 유용하지 않다. 그게 하나 AM파의 단점이 되겠죠. 자, 3번에 PM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PM파, FM파는 우리 요거 합해서 각변조라고 하죠. 자, PM파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자, PM파의 위상변조 지수는 위상의 편의량, 위상변조 지수는 최대 위상 편의량을 위상변조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M파를 그림 그릴 때 위상의 편의량은 신호파의 진폭이 신호파, M자 쓰는 게 좋죠. 모듈레이트 시그널,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해서 신호 진폭이 크면은 위상을 많이 플러스해서 보내고 신호 진폭이 작으면 위상의 변화를 작게 부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해서 위상의 편의를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상 변조 지수는 최대 위상 편의량을 위상 변조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한다.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한다 그 말이 신호파에 비례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신호파에 비례한다 그 말이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한다 그 말이 같은 겁니다. 신호파에 비례한다 해도 되고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PM을 시켜서 반송파의 위상만 바뀌는 게 아니고 주파수의 변화도 발생이 되죠. 그렇죠?
PM시켜도 주파수의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편이량은 우리 FM에서 신호파의 진폭이 크면은 주파수 편의를 많이 주고 신호 진폭이 작은 것은 편의를 작게 주고 하는 FM과 마찬가지로 주파수의 편의는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PM은 신호파의 주파수에도 비례합니다. 신호파의 주파수에도 비례한다. 그렇죠? 신호파의 주파수에도 비례한다. 근데 주파수 편의량은 최대 전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75kHz 이상 부과되면 과변조예요.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FM 같은 경우는 최대 주파수 편의량은 신호파 진폭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마이크에서 나오는 신호를 몇 볼트 이상 되면은 탁 클리퍼로 리미터로 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볼트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편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75kHz 안에서만 적용이 되면 과변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FM은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하니까 신호파 진폭을 클리퍼로 딱 제한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PM은 신호 주파수에도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신호 주파수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높은 주파수가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결론적으로 이 편의량이 또 변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변조가 되지 않으려면 PM은 두 개를 단속해야 돼. 신호 주파수가 커지지 않도록 작아지게 하는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회로.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회로가 로페스 필터 아니에요? 적분기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PM 할 때만 들어가는 프리디스토타 회로죠. 전치 보상 회로, 전치 왜곡 회로. 그게 적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변조될 위험은 PM이 이거 두 개 요소가 편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변조될 위험은 PM이 더 크다. 그래서 실용성 있는 FM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거 중요하죠. 요거. 자, 그다음에 그다음 지문이 하나 또 있죠. 여기 5번 지문에 보세요. 5번 지문에 PM의 순시 주파수는 순시 주파수, 순간순간 주파수를 순시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각 붙이면 각 주파수. 각 주파수는 오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간순간이니까 인스턴트는 I자 쓰면 순간순간 순시 각 주파수는 순시 주파수는 오메가 2파이 F니까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니까 여러분 2파이로 나눠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순시 각 주파수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하죠. 각속도, 각주파수. 각도로 표현한 거니까 각속도는 위상이 세타 아니에요? 각도. 세타 나누기 t 하면 되겠죠. 변화율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게 오메가는 위상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게 각속도입니다. 그렇죠? 시간당 속도, 각속도. 그러니까 위상을 순간순간 순시 위상을 미분하면 순시 각주파수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시 주파수는 요거니까 요거에다 2파이만 더 나눠버리면 되죠. 여기다 2파이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요러면 요게 순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상을 미분한 것이 결론은 주파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건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럼 위상을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위상이 이거 위상의 편의량이 순간순간 위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니까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KP EM을 집어넣으면 EM이라는 건 신호파 진폭은 신호파예요. 그러니까 신호파를 미분한 값이 PM의 순시 주파수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PM의 순시 주파수는 신호파의 미분에 비례한다. 이거 신호파니까 신호파 진폭이 신호파죠. 신호파의 미분에 비례한다. 이것도 아주 고난도였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2번만 틀린 겁니다. 자, 4번의 PCM의 특징.
여러분들 PCM의 특징은 PCM은 010이라는 신호는 막 찌그러진 신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역폭이 크게 소요가 된다는 단점이 있죠. PCM은 908은 막 찌그러진 신호니까 908 보내주는 게 PCM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널당 대역폭이 크게 소요가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또 PCM이라는 것은 어떤 디지털 형태 펄스 신호 아니에요. 펄스 신호이기 때문에 다중화시킬 때는 TDM 방식으로 다중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TDM, 시간 분할 다중화로 다중화시켜서 PCM 신호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다중화시킬 때는 FDM이 아니고 TDM으로 다중화시키기 때문에 FDM은 주파수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주파수를 여러 개 분할해서 이제 각각 주파수에 신호를 실은 다음에 이걸 묶어서 이제 보내는 것이 FDM 다중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 쪽에는 역다중화로 분리시킬 때는 밴드 패스 필터 가지고 F1, F2, F3 하는 각 채널 신호를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TDM은 시간을 쪼개면서 다중화시키기 때문에 밴드 패스 필터는 전혀 필요 없고 동기 스위치 회로가 필요하다는 이제 동기의 필요성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PCM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 자, 1번은 PCM은 파형 부호화 방식이에요. 입력에 사용한 신호 파형 그 모양을 그대로 재생하는 그런 부호화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 부호화 방법을 쓰는 것이 PCM이에요. 근데 우리 이동전화 같은 경우는 보코딩 방법으로 부호화시킵니다. 이것은 음성신호 전체 파형 전체를 부호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중에 특이한 이제 포만트라는 주파수가 있어요. 특수한 주파수 4성분만 이렇게 셀렉팅 해가지고 이제 그런 놈을 부호화시키는 기법이 이동전화에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도 맞죠. PCM은 유선전화, 또 유선 랜, 음악 CD 같은 경우가 전부 PCM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이 되고, 그리고 PCM은 잡음이나 왜곡이나 누화, 크로스토크 현상이 작다. 그렇죠. 주파수를 달리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주파수 사용할 때 그런 때 왜곡, 또 크로스토크 누화, 잡음 이런 게 강한 거니까 3번도 맞는 겁니다. 4번 틀렸죠. 다중통신원 다음에 이제 수신 쪽에서 역다중화 시킬 때 신호 분리할 때는 밴드 패스 필터가 아니라 동기 스위치가 필요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맞죠. 한 채널당 넓은 대역폭을 필요한다. 맞고. 6번이 하나 틀렸습니다. 나이키스트 레이트로 표본화를 시킨다 하는 건 맞는 이야기죠. 그래야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키스트 주파수의 나이키스트 레이트 그 표본화 비율이 만족이 돼야죠. 그러니까 음성 신호 중에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 표본화시켜서 보낸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원신호 있죠. 음성 신호가 표본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조파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 로패스 필터 가지고 4kHz 이상의 고조파나 고주파는 제거를 시켜가지고 표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까지 혼입이 돼버리면 엘리어싱이 생긴다 하는 거 기억합니까? 그렇으니까 사전에 고역 필터로 여과된 신호가 아니고 사전에 로패스 필터, 저역 통과로 여과된 신호를 표본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하고 6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지문이 6개냐 하면 시험 본 그 수험생들 기억에서 어떤 경우 부분적인 이 몇 구절만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6번 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출제가 된 문제지만은 6번도 참고로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